반갑습니다. 2학기의 첫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법에서 의문의 체계에 관한 동영상인데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기도 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전달하고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은요. 의문의 뜻이 중요합니다. 의문의 뜻에는요, 의문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있죠? 이게 바로 의문의 기능입니다. 기능. 의문들은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것 중에서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우리가 소리 낼 수 있는 것들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종류로는요, 자음, 모음이 있고 소리의 길이 장단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억양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음과 모음은 소리가 나누어질 수 있으며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절이 가능하다고 해서 얘네들을 분절 의문이라고 하고, 소리의 길이와 억양은 예를 들어서 밤과 밤, 눈과 눈, 소리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뜻도 달라지죠. 그리고 달이 떴네와 달이 떴네 이렇게 억양이 올라가는 것, 둘 다 이렇게 억양으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자음과 모음과 차이 나는 점은 이 소리의 길이와 억양은 말이 나와야만 소리의 길이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있어야만 억양이 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음, 모음처럼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고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분절 의문은 음소, 비분절 의문은 운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소, 운소에 한 글자씩을 따서 운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음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절 의문 중에서 자음이 있고, 분절 의문 중에 이 자음 그리고 모음, 이 두 가지의 체계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동영상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음의 체계는요, 우선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 1학년 때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고, 이 표는 따라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맞죠? 잇몸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술 소리는요, 요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두 입술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로서 그 예시로는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 소리는요, 여기 이 혀 끝이 잇몸, 여기가 이고요. 여기 윗 잇몸에 닿아서 여러분들 느 한번 해보면 느 할 때 혀 끝이 요 부분에 닿습니다. 그래서 잇몸 소리, 윗 잇몸 소리라고 하고요. 그 자음의 종류로는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시옷, 쌍시옷, 티귿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센 입천장 중에 가운데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과 혓바닥, 요 혀 끝이고 혓바닥이 요와 맞닿아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요. 요 소리는 지읒, 쌍지읒, 치읒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안쪽이요. 센 입천장은 우리가 혀로 혓바닥을 하면 딱딱하게 데이는 부분이고, 여린 입천장 그거보다 더 안쪽과 조금 물렁물렁한 쪽과 여기 혀뿌리, 이 혀뿌리의 부분에서 나는 여기를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하고요. 여기에 오타가 들어가 있는데 혓바닥이 아니고
혀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소리의 예시는요. 크가 있습니다. 발음을 모두 해보면 이 부분이 맞닿아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목청 소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안쪽 성대 쪽에서 흐 맞죠? 그 흐를 해보면 요 부분이 살짝 이렇게 통로가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사람의 입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의 입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뭐 시험에서 자음체계표 하는데 이 표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요 입술부터 이 입 안에 곳곳을 기억을 해두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름이 뭐였지 하고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자음 체계표입니다. 자음 체계표에는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네들을 알아봤고요. 얘네들이 어떤 소리인지도 이 개념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안울림 소리가 뭐고, 울림 소리가 뭐고,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이 무엇이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어떤 소리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가는 표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외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던데 선생님은 그냥 부드그, 스흐, 즈, 나라 마음 이렇게 외운다마는 여러분들도 이미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워와야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로 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좀 전에 좋은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를 알아봤으면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도 얘네들이 분류가 나뉘거든요. 이름도 따로 있고 한번 같이 읽어보면 파열음은요. 작년에 했습니다. 파열이 무슨 뜻이냐면 팡 터진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파열음은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공기가 어딘가에서 막혔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막힌 구멍이 팡 터지면서 열리면서 공기가 팍 빠져나오면서 나는 소리들을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순간이 있다가 갑자기 팡 터지면서 파열되면서 나는 소리. 브 해보면 브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히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입이 꽉 다무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물어졌던 입이 팡 터지면서 브 이렇게 되죠. 이게 파열되는 과정인 거죠. 브, 프, 드 전부 어디엔가 딱 닿였다가 막혔다가 그게 다시 열리면서 공기가 새어나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찰음은요. 마찰은 언제 일어나냐면 마찰은 이렇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널찍하게 있는데 마찰이 일어나진 않아요. 마찰이 일어나려면 이 물체와 이 물체의 통로가 좁아져야 이렇게 좁아진 틈에서 무언가가 진동하는 것을 마찰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입 발음기관을 생각해보면 발음기관에 이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스 해보면 여기 예시처럼 스 해보면 스를 발음할 때 얘네들은 잇몸 소리니까 혀끝과 윗잇몸이 통로를 굉장히 좁혀서 그 사이로 바람이 나가면서 소리가 난다라고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스 해보세요. 그리고 흐 역시 저 안에 목청이 붙지는 않고 갑자기 흐 하는 순간 목 안의 통로가 좁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입안이나 목청 사이에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파열음과 마찰음을 배웠다고 하면 여기에서 한 글자씩을 딴 파와 찰을 딴 파찰음은 이 둘의 성질을 모두 가진 음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파찰음은요.
어느 순간 막혀요. 막혔다가 이게 열리는데 여기처럼 파열음처럼 팡 열리는 게 아니고 통로가 좀 좁아져서 열려서 요 사이로 공기가 마찰하는 것을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츠를 해보면 즈를 하기 위해서는 즈 하려고 해보세요. 혀가 센 입천장에 대이죠. 혓바닥이 대이죠. 안 대이고 즈 낼 수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지? 바보 같아. 자, 안 됩니다. 즈를 센 입천장에 딱 대이고 막혔다가 이게 열리는데 아까 브처럼 그냥 팡 여는 게 아니라 즈 하면 공기가 팡 나오지 않고 진동을 거쳐가지고 얇게 나옵니다. 즈, 츠, 쯔. 맞죠? 그래서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통로를 좁혀서 맞죠? 내는 소리를 파찰음이라고 하고요. 비음은 코빗자를 써서 콧길을 열어놓은 뒤에 콧길로 공기가 나가면서 나오는 소리 무, 느, 전부 코를 많이 쓰죠. 해보세요. 무, 느, 코에서 김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소리를 비음이라고 하고요. 유는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하는데 유음을 발음을 한번 해보면요. 해보면 잇몸에 혀끝이 되었다가 그 떼지는 순간에 혹은 되어 있는 순간에 공기가 혀 양 옆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의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도 한번 알아봤고요. 얘네들 중에서요, 파열음과 비음, 유음 이렇게 있을 때 이 5가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공기의 양이 어떤 것은 공기의 양이 많고 어떤 것들은 공기의 양이 조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걸 구분해가지고 어디에가 공기의 양이 많냐면 여기 나오는 비음과 유음이 상대적으로 공기의 양이 많거든요. 그리고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이 3가지 종류의 자음들은 비음과 유음에 비해서 공기의 양이 적습니다. 이렇게 공기의 양이 많은 소리를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공기가 많으면 울리죠. 진동이 커집니다. 울림소리라고 하고 공기의 양이 적은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안울림 소리라고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안에 들어가서 아까 그 자음 체계표에서 봤듯이 파열음과 파찰음은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이 있습니다. 마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의 구분이 있고요. 얘네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예사소리는 브드그 스즈처럼 가장 자연스럽게 예사로 발음되는 소리를 예사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브뜨크 스즈처럼 성대, 목청에 힘을 강하게 주어가지고 되게 밥이 되다 하면 빡빡하다 하는 거죠. 물기가 많이 없다. 이렇게 힘을 주어 강하게 내는 소리를 된소리. 그 다음에 프트크츠처럼 프트크츠 숨이 공기가 같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바람이 거세다 하는 것처럼 바람이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자, 이제 모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음은요, 여기 자음 체계표처럼 모음 체계표가 있는데 이 모음 체계표의 또 다른 모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 모음 체계표를 그림과 함께 보도록, 이 모음의 지식들을 그림과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은요,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기준 중요하죠.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혀가 앞쪽에서 소리 나는
여기까지 끄어가지고 얘네들을 전설 모음 그리고 얘네들을 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혀가 위쪽에서 발음되는 얘네들을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혀의 위치가 중간인 얘네들을 중모음이라고 하고 혀의 위치가 낮은 얘네들을 저모음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요. 입술이 평평한 상태에서 나는 입술 평평할 평자 써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평평한 상태에서 나는 소리를 평순모음이라고 하고 입술이 둥글게 오므린 상태에서 나는 소리를 원순모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시들은 여기 보면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우랑 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순모음이고요. 나머지 요렇게는 평순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